자, 일단은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극한을 우리가 수투할 때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극한, 계산 방법, 극한 수, 계산할 수 있는 거 크게 두 종류 있죠. 뭐 있다? 계산하는 거. 뭐 있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0분의 0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나눠보면 맞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0분의 0꼴 물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 곱하기 0꼴도 존재를 하지만 얘네들은 어차피 변형해서 둘 중에 하나로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은 요거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였잖아.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0분의 0꼴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투 때보다는 내가 봤을 땐 더 쉽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투 때 하던 거랑 지금 하는 것 때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거야. 리미트 예를 들어 x가 4로 갈 때 뭐 4x-3이다. 극한값 구하라 했으니까 연속적인 그래프면 당연히 함수값이 극한값이니까 사놓고 계산을 한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수열의 극한은 수열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1, 3, 5, 7, 9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불리는 애들이잖아. 맞죠? 이거를 쭉 나열했을 때 n이 몇 번째 한까지 갔을 때 극한을 구하라 이런 게 안 나와요. 뭐냐면 n이 항상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갈 거예요. 즉 수를 나열을 했을 때 끝까지 가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이거는 무한대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 수열을 나열하다 보면 무한대가 아닌 그 수열이 존재를 하겠냐라고 하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가는 수열이 있다. 집시락이 등비 수열이잖아. 맞죠? 설정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그럼 계속 곱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다? 0으로 가겠죠. 맞지? 그럼 봐봐. 이거를 극한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 일반은 뭐죠? an이 2분의 1에 응? 일반은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제 우리가 등장을 하겠다 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거 무슨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이죠. 맞지?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 뭐 등차 수열의 극한 이런 건 사실은 의미가 없기는 하고요. 그렇지? 그래서 주로 다루는 함수들이 뭐 등비 수열의 극한을 다루기는 할 건데 뭐 규칙성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 말고 문제마다 달라지는 그 규칙성에 대한 수열의 극한까지 구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수를 나열을 할 때 어떻게 나열돼야 되냐? 그게 제일 핵심이다 라고 하면 수열의 극한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뭐겠다? 수열의 일반항, 얘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찾아내는 게 제일 핵심이 되겠다 이 말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극한에서 이제 수렴과 발산의 함수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특정한 값으로 도달할 때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발산의 정의는 쉽게 말하면 뭐였다? 발산은 어떤 걸 발산한다 했다? 수렴하지 않는 걸 싹 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무한대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 있고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잖아. 발산할 때. 맞죠? 자, 그래서 수렴과 발산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어떤 수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게 특정한 값으로 도착을 한다면 이게 뭘 한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극한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을 찾았더니 뭐 무한대가 되었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었다. 또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특정한 값으로 도달하지 않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특정한 값으로 도착을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배웠던 어떻게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을 찾는 이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봐봐.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수투에서 하던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지? 분모랑 분자에 들어가 있는 식의 차수가 같을 때 수렴을 했잖아. 맞죠? 이런 거 있잖아. 리미트 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분의 5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우리가 수렴을 한다 했잖아. 극한값이 얼마였다? 4분의 5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가 차수가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고? 무한대로 됐고, 얘가 차수가 높으면 0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게 그대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극한값의 계산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여기서 이제 수열이니까 x가 아니라 뭘로 등장하겠다? n으로 등장을 하겠죠, 맞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의 식과 an과 bn이라는 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n과 bn의 뭐를 확인했을 때, 차수를 확인했을 때 차수가 어떻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렴을 해요. 자, 그런데 분모의 차수가 크면요, 어떻게 되겠다? 0에 수렴을 할 거고요, 맞죠?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엇이냐, 부호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해지겠죠, 맞지? 이렇게 되는 원리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되는 원리가 뭘 이용해서? 무한대분의 상수가 뭐가 된다라는 거. 무한대분의 상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개념에 의해서 등장을 하는 내용들이었잖아, 맞죠? 맞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무한대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자,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맞죠? 무수히 한없이 큰 숫자라고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는 숫자니까 끝이 없는 숫자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무한대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봐야 이건 뭐다?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맞죠?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봐야 그대로 무한대고요, 맞지?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빼봐야 어떻게? 무한대고요, 맞지? 무한대에다가 루트를 씌워봐야 뭐? 무한대, 맞죠? 자, 그러니까 무한대에다가 뭔 짓을 해도 다 무한대란 말이야, 맞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누기를 할 때 어떤 숫자 나누기 무한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해요? 무한대분의 상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맞죠?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 쉽게 말해 이거야. 자, 수열 an을 2n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3 이렇게 됐다 칩시다. 자, 그러면 an이 2n이라는 수열이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수열이 어떻게 나열되겠어? n이 1일 때 2, 4, 6, 8, 10 이렇게 계속 커지겠죠? 맞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표시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무한대분의 3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실제로 수를 적어보면 얘가 뭐가 돼요? 2분의 3, 맞죠? 4분의 3, 6분의 3, 8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커지면 뭐 1억 분의 3 요 정도만 돼도 어떻게 돼요? 0.0000003 이렇게 되니까 거의 0에 가깝잖아, 맞죠?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1조분의 3 해도 0도 막 말부터 하면 거의 0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얘가 한없이 커질수록 당연히 숫자는 어떻게? 0에 가까워지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얼마? 0이 된다라는 거죠. 분자의 상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0이 된다는 개념에 의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예제를 보면 우리가 하던 함수의 극한에서 그냥 n으로 바꿔 쓴 것밖에 없으니까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없어요. 자, 필수 예제 1번 보면 다음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는 극한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n분의 1. 자, n분의 1은 자, n이 무한대로 가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n이 어디로 가는데요, 당연히? 어디로 가? 1, 2, 3, 4 계속 커지니까 어떻게? 분모가 한없이 커지겠죠. 무한대분의 1 될 테니까 이건 뭐가 돼야 되겠다?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극한값이 0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n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자, n 플러스 1 n에다가 1부터 계속 넣어봐. 1 넣으면 첫째 항이 2고요. 2 넣으면은 3, 4, 5 쭉 갑니다. 무한대까지 무한대 플러스 1 계속 커지겠죠, 맞지? 그럼 계속 커지니까 이 숫자는 뭐야? 무한대에 1 더해봐야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맞죠? 이거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어디로 가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무한대로 가죠.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그럼 봐봐.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잖아. 맞죠? 그럼 상수 곱하기 무한대는 뭔데요? 무한대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당연히 부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맞지? 그럼 무한대에다가 숫자 1, 숫자 1조를 더해봐야 거기 뭔지만도 못한 작은 숫자란 말이에요. 무한대에 비하면. 맞죠?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맞죠? 발산한다라고 정의내면 되겠죠? 맞지? 그냥 실제로 써보면 알죠? 그냥 써볼 필요가 없는데, 자, 1, 첫 장 넣으면 어떻게?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2 넣으면은 마이너스 3, 3 넣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이렇게 수가 나열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숫자가 한없이 작아지겠죠, 무한대로 가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이 무한대 곱하기 상수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거. 수를 일일이 나열할 수 없잖아, 수열을.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코사인 n분의 파이. 코사인 n분의 파이. 자, 이거가 이제 문제죠. 기억납니까?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기억 안 나죠? 자, 수열이 코사인 n분의 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자, n이 1일 때 뭐야? n이 1일 때 코사인 파이죠. 코사인 파이 얼마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얼마인데, 주기? 여기가 2파이, 맞죠? 여기가 파이. 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자, n이 2면요. 그러면 코사인 2파이. n이 2일 때 코사인 2파이 얼마인데요? 1. 맞죠? 자, n이 3이에요. 코사인 3파이. 이렇게 나열을 쭉 하는 거죠. 코사인 4파이. 맞죠? 코사인 3파이는 얼마겠어, 당연히? 다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이 4일 때는 코사인 4파이니까 1.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수열을 한없이 나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되고,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1 되고, 이렇게 쭉 나열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게 특정한 값에 도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계속 왔다 갔다만 하잖아, 맞죠?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되겠다? 발산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특정한 모양으로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개념이잖아. 수도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걸 뭐 한다라고 하냐면 진동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진동,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무슨 말인지 되겠니? 자, 그래서 극한의 계산을 바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는 뭐 그닥 설명할 건 없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이나 계산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성질도 그대로 다 따라오는 거죠. 극한의 성질이 뭐가 있었어요, 얘들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각각 알파랑 베타를 수렴한다라고 합시다. 되겠어?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성질이 성립하겠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하면은 어떻게? 수렴하는 것끼리 극한을 더하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빼기 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맞죠? an 곱하기 bn 하면은 당연히 알파 베타. 맞죠? 그 다음에 bn분의 알파 an의 극한을 찾아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베타분의 알파 하면 돼요. 단 얘가 성립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죠. 뭐 bn의 극한은 뭐다?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맞니? 자, 그리고 어디까지 했지? 오케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k를 붙였습니다. 자, 수열 an의 k는 실수. 자, 실수배를 해놓은 거죠, 맞지? 자, 이거 극한은 당연히 k 알파 이런 식으로 맞죠? 그냥 너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다? 수열이 뭐 할 때만, 수열이 수렴할 때만 얘네들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수렴할 때는 제곱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이게 시그마일 때는 곱하기 성립 안 했잖아요. 근데 극한은 곱하기도 다 성립을 해요. 극한 값들이. 자, 그래서 필수예제 2번 같은 거 보면 16쪽에
자, AN이랑 수열과 BN이랑 수열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N은 그리고 AN과 BN의 극한값을 뭔지 모르겠지만 합을 했을 때 극한을 구했더니 4고요. 곱을 했을 때 극한을 구했을 때 3이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의 극한을 구하라 했는데 그냥 뭐 하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거야. A 플러스 B가 4인데 AB가 3이래.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고쌤 공식 정도 문제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왜? 각각이 수렴을 하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의식을 만들면 수렴하는 의식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거랑 같은 식이잖아, 맞죠? 그럼 이거 수렴하고 이렇게 4에 그거 3에 수렴하니까 그냥 4의 제곱 마이너스 6을 하라라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필수예제 4번 이쪽에서부터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의 계산입니다. 자, 봅시다. 이거 극한 구하라 했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식 고양이도 풀겠다, 맞죠? 답은? 답은? 2 되겠죠. 왜? 3차분의 3차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맞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실상 여기 뒤에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문제 풀 때 문제 없어요. 이거 왜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때는 무한대분의 상수가 얼마가 되니까 0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뭐 별게 다 있다 하더라도 막 이런 식으로 일단 치자. 맞죠?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3차니까 분모 분자를 동시에 n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살펴보면은 1 마이너스 n분의 4 플러스 n 제곱분의 5 그 다음에 2 플러스 n분의 7 플러스 n 세제곱분의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맞죠? 맞지? 그러면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싹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만 비교하는 거야? 1분의 2만 비교를 하게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는 사실상 제일 높은 차수만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제일 낮은 차수들은 버리면 되겠습니다. 제일 높은 차수 빼고는. 맞죠? 그래서 자 봐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n 세제곱이잖아, 맞죠? 자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차수 높은 걸로 나눠줘야 되잖아, 맞죠? n 세제곱으로 나누든 n으로 나누든 뭐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어 n으로 나눴다 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분의 무한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극한값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무한대 극한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맞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 여기 몇 차고요? 1차고 여기가 3차. 그럼 분자의 차수가 크니까 당연히 뭐예요? 무한대 가는 거야, 맞지? 그런데 부호를 보면 여기에 분모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 이것만 까먹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3번은 뭐만 보라고? n 세제곱분의 5n 요것만 보면 돼요, 맞죠? 밑에 거는 볼 필요가 없어. 자, 분모의 차수가 커. 분모의 차수가 크고 분자의 차수가 낮아요. 그러면 당연히 극한값이 볼 것도 없이 0이겠죠. 맞지? 분모의 차수가 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등장을 하네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초에서 하던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n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차수 확인을 하라고. 이거는 뭐 차수가 다니까 상관없긴 하겠는데, 자 일단 봅시다. 요거 몇 차인데요? 1차죠. 루트 n제곱이니까 이거는 몇 차? 왜 몰라? 이거 2분의 1차죠. 2분의 1차. n이 2분의 1제곱이잖아. 이거 배웠잖아, 맞죠? 2분의 1차요. 자, 그럼 얘가 차수가 높은 거니까 이거 차수 나도 2분의 1차 버리면 되고, 이거 몇 차? 1차죠. 차수가 어떻다? 같죠? 그럼 개수 비교하면 n제곱의 개수는 1, 루트 1이죠. 정확하게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개수가 루트 9니까, 맞죠? 9에요. 루트 9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3분의 1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루트 n제곱이니까 1분의 1에서 극한값이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이 말인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확인 체크 8번 아직 넘어가지 말고요. 밑에 하나 봐야 될 게 있거든요. 확인 체크 8번에 4번 문제가 있어요. 뭐가 끼어 있냐면 로그가 끼어 있거든요. 자, 당연히 로그의 성질 까먹으면 못 풀 거고요. 맞죠? 로그의 성질을 알아도 못 풀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에, 자, 로그끼리의 뺄셈, 위치 10으로 생략되어 있는 상용 로그죠. 위치 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이니까 뭐가 되겠다? 3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1. 요렇게 이 로그에 대한 극한을 찾아야 되잖아. 맞죠? 되겠지?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극한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거를 일일이 나열해야 되는데 여기는 단순히 다항식이 아니죠. 예, 다항식이 아니죠. 왜 로그가 붙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증명은 안 되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n 이라는 식의 극한을 찾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로그에 붙어있는 진수의 극한에다가 로그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로그가 붙어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이거의 극한을 구해요. 이 극한 구하면 1차분의 1차니까 얼마? 3분의 2니까 그냥 뭐라고? 로그 3분의 2라고 써줘라 이 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이렇게만 하면 사실 너무 쉽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맞지? 앞에서 했던 것들은 사실상 시험에 나올 법한 그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 극한을 할 때, 자, 여러분 수열할 때 뭐 했는지 생각을 해봐봐. 수열할 때 제일 처음 뭐 했어? 등차. 그렇지, 등차. 그 다음에 등비. 그렇지. 그 다음 어? 뭐 등차 등비 다음에? 그렇지, 시그마. 맞죠? 시그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미트. 시그마 다음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 저만식 하는 거 있었잖아. 맞죠? 맞지? 자, 봐봐. 이게 수열의 극한을 할 때 당연히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극한을 가져올 텐데 등차 수열의 극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차피 1차식이니까 무한대로 갈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등비 수열의 극한 이것도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부분이지만 별로 복잡할 건 아닌데 이게 약간 거슬려요. 왜? 너네가 수원할 때 시그마를 잘 못했었으니까 여기에서도 그대로 같이 못해요. 시그마가. 시그마의 성질 다 기억나? 잘 안 나죠, 맞지?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 봐봐. 이렇게 있어. 이거 계산 어떻게 기억납니까? 어떻게 했어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저거 다 까먹는다니까. 자,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거 뭐예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 맞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다 까먹었다니까. 이걸 기억을 못하니까 여기서 못해. 왜? 얘네들을 끌고 올 거거든요. 극한에 대한 개념을 문제를 풀 때. 왜? 수열의 극한이니까 당연히 수열에서 했던 것들 다 가지고 올 거예요. 등비수열의 극한도 가져올 거고 시그마가 포함된 식의 극한도 가져올 건데 문제가 제일 뭐냐면 요거 시그마가 다들 잘 못했던 내용들이라서 이거의 극한을 끌고 오면 이제 헤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족같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만 알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데 이걸 몰라서 이제 미적분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다 이 말인 거야.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은 옛날 것들을 까먹어서다.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할 때 옛날 것들 정리를 했던 부분들을 안 까먹고 다음부터 계속 써먹을 수 있으면 사실상 수투랑 별 차이 없는 과목이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까지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맞죠? 그 시간은
남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 즉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남은 시간 동일하지. 하지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맞죠? 그 사용을 많이 한 사람들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필수의 4번 같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요거의 극한을 구하래요. 맞죠? 자, 그러면 봐봐. 이걸 잘 못하면 이렇게 가야 되죠. n 1부터 무한대까지 n이 1이면은 1분의 1, n이 2면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 n이 3이면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n이 4면 4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뭐 n이 10이면 10의 제곱분의 2, 10 해가지고 이거를 무한대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이 지랄 하면서 적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수열이 뭔지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까지 적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도 못 적고 그러면 어떻게 손도 못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나열한다고 이게 무한대까지 가면 어디로 간지 너네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맞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라고 방금 적고 왔지? 이거 뭐라고? 2분의 n에 맞죠? 무슨 말이야? 이건 몰랐으면 이건 문제 못 풀 거 아니야. 개 쉬운 문제인데. 맞죠? 이게 그리고 공부에 뭐 있어요? n제곱 이렇게 있죠. 이 식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요. 맞아요? 되겠니? 자, 그럼 몇 차분해? 2차분해. 2차. 이러면 데이터 푼다고 답은. 그래, 맞잖아. 이렇게 적어주면 푸는데 이렇게 적어주면 못 푼다. 이게 말이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맞죠? 요거랑 같은 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너네가 해야 될 게 이게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거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수열의 극한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1 넣고 2 넣고 이 말이 되겠냐고. 맞지? 자,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라고 물어보면 얘를 정리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의 특성상 한없이 곱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특정한 규칙이 없으면 곱하기를 안 되겠죠.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수렴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무조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 알아요. 여기 뒤에 건 알잖아. 뒤에 건 뭐라고?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 해요. 맞죠? 그럼 앞에 게 정리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자 봐봐. 이거 얼만데요? 2분의 1 얘는 3분의 2 얘는 4분의 3 그 다음 뭐겠어? 규칙대로 가면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n분의 n-1이겠죠. n분의 n이면 그렇죠? 맞지? 적어볼게. 적어보면은 당연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식이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뭐만 남는 거야? n분의 1만 남았잖아. 맞죠? 이 식 정리하면 결국 뭐예요? n분의 1인 거잖아. 맞죠? 맞지? 그러면 n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서 보면 뭐가 된 거야? 2n 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극한을 찾는 문제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답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맞지? 요것만 정리할 수 있었으면. 맞죠? 정리를 못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내가 수학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요. 자기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문제 푸는 풀이가 무슨 풀인지 이해가 안 되면 못 푸는 건 맞아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해가 다 돼. 근데 내가 못 풀겠어 혼자 풀면. 그건 문제가 뭐냐면 경험한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설명이 이해가 되면 너네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거를 소화시킬 때까지 시간은 너네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시간 갖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남은 시간 다 똑같다고. 맞지?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 도로 가봅시다. 자, 이 유형도 별거 아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1분의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1이 2의 수렴하랍니다. 자, 이것도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을 했어. 그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떻게? 같았겠죠. 여기 몇 차니까? 1차니까 여기도 1차 나와야 돼. 그리고 극한값이 2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2가 나왔겠죠. 그 말은 일단 a는 사라져줘야 되겠습니다. 맞죠? 왜? n제곱이 날라가야지 1차분의 1차니까. 그럼 극한값은 1차의 개수 3분의 b잖아. 근데 그게 뭐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니까 B는 당연히 6이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여태껏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극한을 계산했으면 그 다음 나오는 유형은 똑같아요. 수투랑 수원이랑 수투랑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극한입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극한의 계산 두 개밖에 없다고.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니면 0분의 0꼴이에요. 맞죠? 그런데 0분의 0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요런 꼬라지 해갖고 약분시키는 극한의 계산이었단 말이야. 함수 극한에서. 근데 우리가 배우는 수열의 극한은 x가 a로 가는데 이딴 게 없다고요.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거의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0분의 꼴이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요. 가끔씩 만들 수는 있지만. 자, 그러면 무슨 말? 여러분들이 계산할 극한은 무한대밖에 없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오든 무한대 곱하기 0이 나오든 뭔 지랄 하든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떻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꾼다. 이게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핵심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어? 다 필요 없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극한 계산을 할 때 있어서 이게 다항식이고 이것도 다항식이면 무슨 말이냐면 4n 세제곱 마이너스 뭐 2n 제곱에 뭐 2n 제곱 뭐 플러스 5n 마이너스 1인데 이걸 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어차피 최고차원만 보면은 뒤에 건 의미 없으니까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할 때 루트가 끼어 있는 애들. 맞죠? 루트가 끼어 있는 경우는 이 유리화를 통해 부호를 바꿀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맞죠?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극한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했을 때 여기에 루트가 끼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얘를 뭐 해서? 유리화를 해서 극한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끌고 가서 계산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그러면 유리화를 한다라는 건 두 개 다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모의 유리화가 우리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분자의 유리화를 훨씬 많이 할 겁니다. 무슨 말? 예를 들어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뭐 3n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실제로 분모에 1이 있다 생각을 하고 분모 분자에다가 유리화를 때려주는 분자의 유리화도 해야 될 거다 이 말인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필수예제 6번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n 플러스 3은 뭐가 될 거고요? 무한대가 될 거고, 맞지? 루트 무한대는 당연히 무한대고요, 맞지? 빼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루트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될 거란 말이야, 맞죠? 맞지?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수열은 더 그렇죠. 왜? 이 수열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1, 2, 3, 4 해서 무한대로 가는 수열이라 칩시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 2, 3, 4, 5 해서 쭉 가는 무한대 나오죠. 그럼 빼봐. 그러면 사라지냐고? 아니죠. 숫자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어차피 끝이 무한대라는 거지. 시작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뺐을 때는 꼭 0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유리화를 통해서야. 맞죠? 분모에 1이 있다 가정을 하면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하겠다?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을 곱할 거야. 그치? 되겠죠? 그러면 분모에 이거 곱해서 분모에도 똑같이 곱하면 합차되겠죠? 합차하면 뭐다? 루트 n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분자가 뭐가 되겠다? 분자가 3이 되겠죠? 그러면 식을 바꿨네. 요렇게.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제 n이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당연히 뭐가 되고 무한대 분의 3 하니까 얘가 얼마다? 0에 수렴을 한다. 이렇게 답이 써라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반드시 루트가 껴있는 경우 무조건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 말고 루트가 있으면 뭐부터 한다? 유리화부터 한다. 이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인데 그걸 유리할 필요는 없어요. 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니까.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루트가 껴있는 경우 이때는 뭘 한다? 유리화를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유리화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자, 이런 게 조금 짱날 수는 있거든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보이죠? 맞지?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분모 문제에 다 끼어 있는데 얘들을 둘 다 뭐 해줘야지?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단 당연히 뭘 곱하겠다.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곱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어떻게 똑같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곱할 겁니다. 분수의 성질에 의해서 맞죠? 일부러 자리 띄워준 거는 센스 있게 보이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이거 유리하려면 여기다가 뭐를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을 곱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분모에도 똑같이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을 곱해야지. 분모 분자를 둘 다 유리화를 해버린 거죠, 이번에는. 됐죠? 자, 그럼 이거 곱하면 얘는 뭐가 될 거고요? 합차하니까 요거 제곱하면 n 플러스 1 빼기 n 하니까 뭐만 1만 남죠? 맞지? 그래서 분모에는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만 남았고 분자에는 자, 이거 두 개 유리하면서 곱하면서 이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하면 역시 1 맞죠? 그리고 남는 건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에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에서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이 됐고요. 차수까지 2분의 1차 2분의 1차로 갔습니다. 맞죠? 자, 그럼 계속 비교하면 1 더하기 1 분의 1 더하기 1 해서 2분의 2 극한값은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 이거는 자, n이 먼저 갈 때 10n제곱 마이너스 n세제곱입니다. 맞죠? 자,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제곱차는 개수로 묶고, 아무 이시라 하고 있지 마세요. 자, 이렇게 아니라, 아까 뭐랬어? 무한대로 가잖아. 제일 높은 차수만 보라고요. 뭐 n제곱, 이건 쓰레기예요. 없어요. 그럼 n이 어디로 가는데? 그럼 뭐? 마이너스 무한대 쓰면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다항식에는 낮은 차수들은 버려도 된다고요. 어차피 0으로 가는 애들이니까. 되겠죠? 답지에 대인들 뭐 묻고 갖고 막 그지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하는 걸 배웠으니까 이걸 응용을 하면 유형 필수에 7번 같은 유형이 등장을 해요. 자, 요거 극한 갖고 있더니 3이랍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n제곱 플러스 an 무한대로 가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루트까지 끼어있는 뭘 하겠다? 유리화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유리하면 분모 분자에다 여기 1이 있었을 테니까 분모에 루트 요걸 곱할 거고 맞지? 자, 분자에는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합차가 들어가겠죠? 맞지? 합차 들어가면 이거 제곱하면 당연히 n제곱 플러스 an 들어갈 거고 이거 합차 제곱해서 하면 n제곱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이거 빼면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an 마이너스 1 요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자, 근데 n이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가요. 그쵸? 자, 무한대로 가면 차수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자, 분자는 an 버젓이 1차 적혀있고요. 자, 루트 n제곱 하면 당연히 1차 n제곱 당연히 1차 맞죠? 자, 여러분 헷갈리게 적혀있는데 차수 낮은 거 그냥 쓰레기라고 버려도 됩니다. 맞죠? 극한값은 그러면 분모가 개수가 2분의 분자의 개수가 a입니다. 그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3이라고 했으니까 a는 6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니? 네. 자,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의 극한값이 3일 때 an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원칙적인 풀이 방법은 극한의 성질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라는 식을 뭐라고? bn이다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lim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은 얼마?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러면 봐봐. 무한대분의 bn의 극한을 찾으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무한대분의 bn의 극한을 찾으면 뭐가 되겠다? 0이 되겠죠. 왜? 무한대분의 3이니까. 그쵸? 이거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게 시간 낭비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밑에 풀이 방법도 없었는데 자, 아까 뭐랬어요? 수렴하는 지극끼리 뭔지를 해도 다 수렴을 한다라고요. 맞죠? 자, 구하라는 게 an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는 건데 이게 수렴을 하니까 문제를 냈겠죠. 극한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둡시다. 그럼 당연히 뭐가 성립을 해야 돼요? 2
하고 AN의 극한이 얼마? 알파잖아, 맞죠? 플러스 1분의 AN의 극한이 뭐라고? 알파로 줬으니까 5의 극한은 올 거고, 맞죠? 요거 계산을 했을 때 뭐가 나오게? 3 나오게 계산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쉽게 말하면 그냥 요게 뭐냐? 미지수가 알파로 잡았을 때 이게 계산을 하면 알파 플러스 5가 곱해서 6알파 플러스 3이니까 5알파가 2. 그래서 알파는 5분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겠죠? 자, 봅시다. 요것도 수원에서 막 보던 내용들 그대로 다 등장을 해요. 자, 샌드위치 정리 기억납니까? 응? 샌드위치 정리. 자, 샌드위치 정리가 뭐였냐면, 자, 함수가 fx, gx, hx가 이렇게 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성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정한 값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과 특정한 값, 같은 값으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같다면, 자, 이거는 봐야 될 게 함수값이 무조건 gx가 fx보다 크다고 해서 함수값도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극한값은 무조건 크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극한값이 어떻게? 같은 경우 무슨 말이에요? fx랑 gx의 극한값이 같으면, 맞죠? 그 사이에 끼어있는 hx의 극한값이 뭐가? 얘네들이랑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였단 말이야, 맞죠? 그게 수열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n에 대해서, 자, an과 bn과 cn이 요러한 관계가 있다 칠게요. 되겠나? 예를 들어, 자,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1,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an, bn, cn을 넣었어. 그러면 n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봐도 똑같은 걸 넣으면 무조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죠. 맞지? 자, 그랬을 때 이거의 극한값과 이거의 극한값 찾으면 당연히 1로 갔죠?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거 극한값도 이 식이 안 나와 있어도 얼마가 돼야 되겠다? 1이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값이 같으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bn의 극한값도 쟤네들이랑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맞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n이 이게 성립을 한대요. 자, 그래놓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성립을 하는데 an의 극한을 찾아라고 했으니까 an을 가운데 끼워 넣어봐라 이 말이 문제잖아, 샌드위치 정리를 하면. 자, 그럼 여기에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an이 있으니까 여기가 an으로 만들어버리면 뭘 한 거예요? n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거죠, 맞지? 그러면 다 n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an의 극한을 찾을 건데 an이 무슨 식인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있는 수열의 극한이 얼마가 되고요? 9가 되고요, 맞지? 이거 극한도 얼마가 돼요? 이게 3n 플러스 2에 제곱돼 있으니까 제곱해보면 9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것도 극한값이 얼마니까? 9니까, 맞죠? 여기 사이에 있는 an의 극한값도 당연히 9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이 말인 거죠. 맞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초에서 하던 내용과 똑같아요, 맞죠? 그러면 미적분의 차이점이 있으려면 뭐가 등장을 한다? 초월함수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뭐가 등장을 한다고요? 초월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각함수가 슬슬 끼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필수예제 10번. 자, 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 제곱분의 sin n 세타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sin n 세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n이 1이면 뭐가 돼요? 2분의 sin 세타 이렇게 적을 거고, 맞죠? n이 2면은 5분의 sin
2세타. n이 3이면 10분의 사인 3세타.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무한대로 가면 어디까지 가냐 이 말인 거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채로 값을 무한대로 나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맞죠? 맞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가 배운 삼각함수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죠? 사인 세타는 어떻게 생겼었다 얘들아? 요렇게 그래프 그려졌죠? 1, 마이너스 1이고 맞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요렇게 그려졌잖아. 그쵸? 맞아요. 자, 요렇게 그려져서 역시나 이렇게 그려지면 얘네들의 특징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최대값이 1인 그래프다. 이 말인 거야. 그쵸?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요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극한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다시 자 보세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만 물어보면 극한값이 뭐겠어? 1. 네.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맞죠? 네. 그럼 사인 n 세타는요? 같아요. 어차피 n 세타를 해봐야 사인의 값에 뭘 곱한 게 아니라 각에다가 n을 곱했으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건 같을 거 아니야. 그쵸? 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봐봐. 여기에다가 n제곱 플러스 1을 나누기를 하면 똑같이 여기도 어떻게? 양수니까 그대로 나누기를 해도 되죠? 맞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극한값이 얼마예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0이겠죠. 그럼 이것도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일 테니까 0이겠죠. 맞지? 그러면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거 극한값도 얼마나?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충분히 이해돼요. 여러분 보고 처음 보고 이거 풀라 했으면 아마 못 풀었을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을 몰랐을 테니까. 근데 이해되잖아. 맞죠? 다음부터 이런 식의 정리가 나오면 아, 사인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네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면 다음부터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니? 네. 자, 그럼 봐봐. 바로 가볼게요. 20번. 확인 체크 20번이에요. 20번에 1번. 답이 뭘까? 2. 응? 답이 뭘까? 0이겠죠? 맞지? 왜? 봐봐. 코사인 2n 세타 돼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뭐 1억 세타 뭔지를 해다 어차피 얘는 뭐예요? 코사인이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맞죠? 그러면 n제곱분의 이걸 하면은 n제곱분의 마이너스 1과 n제곱분의 1 사이에 이거 극한값 0이고 이거 0이니까 당연히 극한값 얘가 0 나와야 될 거다 이 말인 거야. 맞죠? 그러면 20번에 2번은요? 마이너스 2? 자, 봐봐. 삽질하지 마세요. 자, 봐봐. 이거 사인 n 세타가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예요. 그치? 맞죠? 그러면 n분의 사인 n 세타의 극한은 뭔데요? 0이죠. 이거 극한값이 뭔데요? 0이야. 그럼 이거 극한값은 1이어야지. 맞죠? 이게 극한이 0이니까 1 더하기 0의 극한이 1이겠죠? 오케이?